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68%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 더 강한 상승으로 마감한다면 기분이 좋겠죠. 그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저희는 또 공부하고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정민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는 또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럼요. 네, 이정민 팀장님이 준비해 오셨고요. 세 가지 상황실로 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저게 무슨 뜻일까 싶으실 텐데요. 오늘 철강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그 안에서 과연 대형주가 답일지, 중소형 철강주가 답일지를 알아보기 위해 써봤고요. 하나씩 오늘 상승한 그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철강가도 오르고 중국도 미국도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경기 부양 속에서 철강주가 올해 대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전쟁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많이 오르면서 철강주에게도 그만큼의 이제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시장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강과 관련되어서 뭐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요, 뭐 문배철강이나 여러 이제 중소형 철강 업체들 주식이 모두 다 오늘 좋은 출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놓고 봤을 때 시초가를 유지하는 종목이 과연 몇 종목이나 되는지 저는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있는 지금 현재 전쟁과 관련되어서도요. 원자재 가격들이 일단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원유 가격 같은 경우도 다시 $100를 재차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미 악재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공통되게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하방을 이제 강하게 좀 지지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 그 더욱더 악재가 튀어나와서 이제 원자재 가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그런 경기 부양을 하고 또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을 과연 국내 기업들이 오로지 다 수혜로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일단은 중국과 이제 가까운 나라 중국과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포스코가 예전에 한창 주가가 잘 나가던 시절이 2006년에서 2007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포스코 주식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럼 그때와 지금의 그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업체들도 물론 기술 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지만 중국 기업들 또한 그때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과연 더 저렴한 국내 자체 내 철강을 쓰지 국내 업체들 것을 얼마나 쓸지 저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이 과연 특히나 철강 업체들이 얼마나 큰 수혜를 입을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오늘 철강주의 상승으로 꼽히는 또 요인 중에 두 가지, 우크라 사태, 중국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이슈는 호재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 물량 제한 조치에 그 세부 요건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확실하게 국내 철강 업체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뭐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협상을 기존처럼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국내 철강 업체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세부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 면제를 좀 받는 대신에 263만 톤의 그 대미 수출 물량이 이제 쿼터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국내 철강 업체들이 이 물량을 그 분기별로 딱 정해져 있는데요.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분기 때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남았다라면은 이 물량이 그냥 소진이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 철강 업체들이 요구했던 게 이 남은 물량만큼을 좀 이월을 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분기로 이런 식으로 좀 이월을 시킬 수 있게 만약에 협상이 좀 바뀐다라면은 당연히 국내 철강 업체들에게는 좋은 이제 소식이 되겠죠. 근데 정부에서는 또 이야기하기로는 원래는 전면 재협상을 정부에서 원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워낙 강하게 전면 재협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안을 놓고 조금 더 협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오히려 쿼터와 관련되어서 조금 수정하는 방향으로 일단 입장을 좀 바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앞서서 먼저 일본이 협상을 좀 미국이랑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량
물량을 좀 조절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만약에 똑같은 우리나라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라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보다도 수출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25만 톤 정도를 우리나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괴리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정부 이제 그 협상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좀 현명하게 잘 해주신다라면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그만큼의 좋은 효과가 이제 좀 발휘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하면서 그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제한을 좀 둬라라고 좀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협상이 잘 진행이 되어서 타결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미국 정부에서 할 가능성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중국산 어쨌든 철강 제품이 국산보다는 싸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중국산을 수입을 해서 이제 가공을 거쳐서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면을 좀 자세하게 나중에 추후적으로 뉴스가 나온다라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네요. 호재인 건 맞으나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협상력에 따라서 그 네. 영향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 그와 관련한 파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기대감 속에 오늘 좀 올랐던 철강주 그 안에서 특히나 중소형 철강사들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우리도 같이 중소형 철강사를 공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좋다면 대표적인 포스코 쪽을 가보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 한 줄 평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리얼밸류 경영한다면서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 그래도 포스코가 주주총회가 열렸죠. 네,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100년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리얼 밸류 경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도 분명 이렇게 그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연결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유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 배당금으로 주당 5,000원을 이제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분기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친다면 17,000원입니다. 그렇다면은 회사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연결 배당 성향 30% 수준에 미달하는 그런 이제 지금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런 부분에서부터 주주에게 이제 좀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먼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단기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배철강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또 작은 이제 그런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셨을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배철강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종목들 이제 오늘 차트를 본다라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최적화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다. 더군다나 철강과 관련된 업체들 주식들이 무거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철강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코로나 백신 런던 입성하나요? 바로 영국 이야기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영국에 허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국내에서도 시중에 나오지 않는데 그렇죠. 영국의 이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한 것은 무엇이며 기대해봐도 되는 내용일까요? 네, 저는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뭐 프로젝트가 엎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임상 3상이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표를 좀 한 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은 바로 타이밍이 아닐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국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백신 후보 물질 GBP 510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순차 심사 서류를 영국 이제 그 의약품 당국에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순차 심사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이제 심사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최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유효성과 안정성 관련 자료를 순차적으로 좀 먼저 제출을 해서요 평가를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국가 임상을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이제 삼상과 관련된 자료도 영국 당국에 제출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근데 또 마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가지실 만도 한 게 459만 주의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거든요. 네. 통상 그렇게 된다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요즘은 그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될 것이다라는 그 기간을 앞두고 먼저 숏 포지션을 잡다가 그렇죠. 딱 해제가 되면은 숏을 거두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만 들어봤을 때는 네.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 저도 네, 글로 되게- 배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좀 깜짝 놀랐는데요. 최근에 트렌드가 그랬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숏 포지션을 잡고 오히려 재료 소멸 관점으로 이제 또 오를 때 거기에 발맞춰서 매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오늘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 주식 오늘 장 초반에는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맞아요. 지금은 6.88%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459만 주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재료 소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장에서 동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아직은 의구심을 좀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를 어느 정도 형성했으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동사 주식이 오늘로써 딱 상장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1년 전 그 상장했을 때의 주가보다 오늘의 주가가 낮습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동사 주식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밝히기로는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예방하는 콤보 백신 개발을 오. 서두르겠다라고 이번에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회사에서의 비전은 좋겠으나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동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되어서만 머물러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연애도 타이밍이다라고 하는데 주식도 그쵸. 타이밍이잖아요. 네네.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을 때 관련 뉴스를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다른데 저도 개인적으로 부스터샷까지 다 맞은 사람이지만 네. 백신을 맞았다고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전혀 확신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그쵸.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도 네. 이게 시장에서 얼마만큼 먹힐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투자 의견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줄 평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앵커께서 해주신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백신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 당연히 모두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미 지금 화이자나 뭐 여러 다른 그 백신을 개발했던 업체들 주식 또한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점점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개발 단계에 아직 머물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더더욱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냉정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특히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역배열 상황에서 전혀 내 예수금을 투입할 일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듯이 동사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실 때는 적어도 121선을 돌파한 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닥을 내가 확인하러 같이 들어갔다가는 여전히 지하실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지금은 지켜볼 구간이다. 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나홀로 불장인 LG이노텍입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LG이노텍이에요.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 그 배경에 대해서 네. 이유 있는 그런 네. 전망입니까? 네, 이유 있는 전망이고요. 네. 얼마나 이 동사 주식이 뜨거운지 제가 2주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어떻게 보면은 대비해서는 굉장히 동사 주식의 퍼포먼스가 좋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또 리포트들이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추정하기로는 1분기 매출이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35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동사들이 1분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100억 원대를 예상을 했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다시 수정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도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사의 주식이 좋은 이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조카가 원하는 폰은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지금 현재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지금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현재 메가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12월에 이어서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특히 1분기에도 여전히 지금 아이폰 13이 중국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우리가 좀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이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50%를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부터 아이폰의 저가 모델이죠. 아이폰 SE3가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생산이 지금 라인이 풀가동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판 쪽에서도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아이폰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5G 폰으로 지금 현재 계속 변하고 있죠. 저가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인 패키지, 그다음에 안테나인 패키지 기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기판 분야 모두 글로벌 1등이 바로 LG 이노텍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동사의 주식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카 그리고 아이폰 여기에 다가오는 그 애플의 XR 기기까지 그쵸.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과 애플은 깐보다 네. 친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애플이 하는 그 성장 동력을 보면은 LG 이노텍에도 성장 동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LG 이노텍을 사도 괜찮을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성장 동력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점수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높은 거죠? 네, 굉장히 높은 거죠. 뭐 100점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혹시 몰라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죠. 특히나 IT 기기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XR 기기에 대한 이제 기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 특성상 요즘에 신기술 채택을 해서 이제 제품을 빨리 내놓는 그런 성향은 아니죠. 오히려 확인하고 완벽한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계속 좀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대세적인 트렌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회사가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소형 기기들을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새로 나올 아이폰 카메라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기존에 그 12메가 정도였는데 이번에 48메가로 한 4배 정도 이제 화소수가 좀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XR기 같은 경우에도 동사의 그 3D 센서가 탑재가 지금 될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사가 영업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좀 생산을 멈춘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도 나왔는데 대만과 일본에는 바로 LG 이노텍의 경쟁 업체도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 이 경쟁 업체들이 애플에 제때 납품을 못해서 그 물량을 LG 이노텍이 땡겨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굉장히 납기일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규모의 경제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틀의 방향에서는 경영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FC BGA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미에 LG전자 공장을 매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생산을 좀 이끌어 나간다라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들 힘들 때 나홀로 신곡과 경신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LG 이노텍입니다.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최이지님께서 이제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 이분도 이 LG 이노텍으로 수익을 내고 나와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더 올라가지고 이제는 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다라고 글 올려주셨고 또 어떤 분께서는 LG 디스플레이 없으면 꽝인데 왜 비싼 이노텍만 추천해 주시나요? 라고도 의견 주신 분 계신데 네. LG 이노텍 지금 구간 사도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시청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LG 디스플레이와의 비교를 해본다면 네.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 줄 평 주시죠. 네, 일단은 한 줄 평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요. 네.
주식에서 경쟁력은 평단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단가요? 네, 그럼요. 네, 평단가가 낮아야지만 그렇죠. 내가 오래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좀 뽑아봤고요. 특히나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때 61선 부근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오늘 또 큰 상승이 나오면서 61선과 갭을 또 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뜨거운 구간이 있으면 쉬어가는 구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장기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동사의 주식은 좀 모아가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장기 이평선에서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올해는 딱 두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바로 LG 이노텍이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종목들 남들이 손절 나갈 때 매수를 해야지만 결국에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와 동사를 좀 비교한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삼성에 좀 납품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되어서 굉장히 좀 뉴스가 좀 오전 중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망성 매물도 좀 시장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다가 만약에 OLED 패널을 대형 패널을 납품하게 된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도 모멘텀을 조금 더 좋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상대성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라면 여전히 LG 이노텍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그래서 60일 이평선을 잘 보자.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실 때 매수하셨다면은 수익권일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아까 주식에서의 경쟁력은 평단가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한번 과열된 매수보다는 34만 원의 매수를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인 한 줄 평으로 세 가지 상황실 정리해봤고요. 이정민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